보라님, 평소에 영양제 이것저것 잘 챙겨 드시잖아요. 엄청 많던데 혼자 드시지 마시고 저 좀 챙겨주세요. 지영님, 그 비싸다는 네? 공진당. 아,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 갑자기 더워지네요.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과연 임신하면 이렇게나 많은 영양제들을 꼭 다 챙겨 먹어야 될까요? 오늘은 임산부들이 필수로 드셔야 되는 영양제가 뭔지, 왜 먹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필수 영양제 중 1번 뭘까요? 딩동댕. 임신 전부터 계속 엽산을 복용한 임산부는 태아의 신경계 기형 발생과 재발률이 감소되었다는 연구가 보고되면서 임신 전과 임신 초기에 엽산 복용에 대한 중요성이 더 커졌죠. 네, 미국 질병통계예방센터에 따르면 엽산 복용만으로 신경관 결손증, 기형아 확률이 한 84%까지 낮출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엽산 복용 용량 궁금하시죠? 네. 보통 임신 준비 기간은 400마이크로그램 정도 드시다가 보통 임신을 하고 나면 800으로 증량을 하셔서 많이들 복용을 하세요. 네, 그리고 지영님, 엽산은 뭐 시금치, 브로콜리, 뭐 바나나 이런 것들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그런가요? 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자세히는 진짜 잘 몰랐어요. 근데 사실 음식만으로 섭취한다는 건 사실상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죠. 네. 그래서 엽산제 복용을 권장하는데 참고로 이 엽산이 수용성 비타민이다 보니 필요한 양 외에는 다 소변으로 배출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더 드신다고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네, 다음으로 엽산 복용법. 아침 기상 후에 공복 시 섭취를 해주세요. 그래야 흡수율이 높습니다. 라고 하지만 엽산 종류에 따라서 복용법이 다를 수가 있고 입덧이 진짜 심한 분들은 빈속에 먹고서 우액 하는 것보다는 산모님들 각 개인에 따라서 드시기 편할 때 꾸준히 드시는 게 더 좋겠죠. 다만 여기서 주의사항. 기형아 출산, 그러니까 신경관 결손증을 겪은 분들이나 쌍둥이 임신이나 당뇨 등 상황에 따라 엽산을 고용량으로 복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치의와 먼저 자세히 상담 받으시는 게 좋겠죠. 다음으로 지영님, 두 번째 영양제, 철분제. 왜 먹을까요? 네, 이거는 우리 산모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그쵸. 부분이죠. 임신 중기에 들어가면서 태아가 발달을 함에 따라서 엄마도 많은 양의 혈액을 필요로 하는 만큼 철분의 필요량도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엄마 몸속에 철분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게 빈혈로 어지러운 그쵸, 것도 그쵸. 이제 갈 수가 있어요. 그쵸. 철분이 부족하면 태아의 정상적인 성장 발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조산이나 저체중아 출산 확률도 증가한다고 해요. 네. 하지만 철분도 음식만으로는 보충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죠. 철분제 복용 시기는 임신 16주부터 출산 후 최소 3개월까지. 근데 이때 왜 임신 초기부터 철분제를 안 먹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철분제를 먹으면 위장 장애가 올 수가 있는데 특히 임신 초기에는 입덧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임신 초기 때부터 챙겨 먹을 필요는 없고 임신 중기 때부터는 필수적으로 철분제 복용을 권장을 하고 있어요. 보라님, 그렇다면 철분제는 언제까지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철분제는 식사 전 공복에 흡수가 제일 잘 되고 네. 특히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과 같이 먹었을 때 체내의 흡수가 더 빠르다고 해요. 단 공복에 먹으면 속이 쓰리다, 울렁거린다, 토를 할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식후에 드시기도 합니다. 네. 임산부의 경우 필요한 하루 철분량이 30에서 60mg 정도라고 하는데 빈혈이 심하거나 쌍둥이 임신하신 분들은 주치의와 상담을 먼저 한 뒤 복용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흔한 부작용 중 하나로 검은 변이 나올 수 있으나 정상적인 반응이라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철분제 복용 시 변비가 생길 수 있으니 충분한 수분과 섬유질을 섭취를 해주셔야 돼요. 단 철분제 용량을 조절을 해도 변비 증상이 너무 심하다면 주치의와 상의 후에 액상형 철분제나 철분 주사로 대체를 하기도 합니다. 보라님, 우리 산모님들 비타민 D 왜 먹어야 되죠? 비타민 D 무조건 드시잖아요. 네.
임산부에게 비타민 D가 부족하면 태아의 뼈 형성이나 근골격 발달이 부진할 수 있고 임신성 당뇨를 유발하거나 조산 위험도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비타민 D는 식사 중간이나 식사 후 바로 섭취하시는 게 흡수율이 더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용량은 보통 2,000유닛 정도 많이 복용하시던데 심한 비타민 D 결핍 상태의 임산부들은 4,000유닛 이상도 섭취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챙겨야 될 것도 많고. 그렇죠. 저도 비타민 D를 항상 챙겨 먹기는 하거든요. 주사도 맞고. 힘드네요. 챙길 게 너무 많죠. 다음으로 유산균인데요. 태아의 면역력에 긍정적인 작용을 해서 산후 알레르기 천식이나 아토피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특히 산모님들 장 건강, 임신성 변비에도 도움을 주고 특히 여성분들 임산부가 아니더라도 질염 상당히 많이 걸리잖아요. 많이 걸리죠. 감기처럼 그쵸, 걸리는 게 그쵸. 질염이잖아요. 질염을 예방하는 효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임신 전이나 출산 후에도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유산균은 기상 직후나 자기 직전 공복 상태에 먹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쵸, 해요. 공복에 많이 드시죠. 네. 마지막으로 오메가3. 오메가3 필수 영양제인 거 알고 계셨어요? 알죠. 잘 오메가3. 챙겨 먹습니다. 오메가3는 동물성과 식물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오메가3에 뭐가 함유되어 있죠? DHA. 역시 배운 여자네요. DHA 성분이 태아의 뇌 신경계 발달과 시력 보호에 도움이 되고요. 산모님들 보면 혈액순환 안 돼가지고 막 엄청 부으시고 많이 부종 생기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이때 오메가3에 함유되어 있는 EPA는 혈액순환과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기능이 있어서 임신 중 복용 권장을 하는데 EPA에 지혈 억제 작용 기능이 있어서 임신 4개월에서 9개월까지만 섭취해야 된다고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거는 주치의마다 영양제 안에 들어있는 EPA 양 정도는 괜찮다, 아니다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임신 후반기나 막달 때 주치의와 상담을 하고 오메가3 이제 복용 여부는 이제 결정을 하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복용 시기는 보통 4개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못해도 최소 300mg 이상은 섭취하셔야 된다고 해요. 지영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비타민 A 복용하면 안 좋다. 이 말 사실일까요? 안 그래도 임신을 하면 비타민 A 절대 챙겨 먹으면 안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임산부들 5,000유닛까지는 섭취가 가능하며 비타민 A 섭취와 태아 기형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든 너무 부족해도 너무 과해도 좋지 안 좋죠. 않잖아요. 맞아요. 나에게 맞는 영양제들만 쏙쏙 골라서 따로따로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귀찮아. 입덧 때문에 넘기기조차 너무 힘들어. 용량 따지는 것도 어려워. 이러시는 분들은 임신 단계별로 먹을 수 있는 한 알로 되어 있는 임산부 전용 영양제도 있다고 하니까 개인 취향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병원마다 주치의마다 엽산제부터 칼슘제까지 다 챙겨 드세요 라는 곳도 있고 철분제랑 엽산제만 먹고 나머지는 엄마가 선택하시면 돼요 라는 것도 있죠. 추가적인 영양제 복용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해보시고 드신다면 본인에게 꼭 맞는 제품을 잘 선택하셔서 태아와 엄마 모두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보라님.